건강수명 100세를 향하여 슬기로운 건강관리법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OBS 생방송 건강콜센터 저는 오기윤입니다. 자, 무릎은 우리 몸의 하중을 다 그대로 지탱하는 관절이고요. 그런 만큼 우리 몸의 중심이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손상을 받게 되면 일상생활은 물론 삶의 질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마련인데요. 하지만 무릎 통증을 단순히 이제 피로나 혹은 노화로서 당연한 것이다라고 받아들이게 된다면 그 손상이 심해지는 것을 더 가속화시킨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적절하게 관리하시고요. 또 빠르게 치료받는 것이 내 무릎 건강하게 지키는 방법이라는 점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생방송 건강콜센터 오늘의 주제는요. 걷기 힘든 무릎 통증, 수술 전 꼭 알아야 될 치료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무료 전화통화 열려 있는데요. 방송 보시면서 무릎 통증, 퇴행성 관절염 등으로 고생하고 계신 분들 저희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여러분의 관절 건강을 위해 도움 말씀 주실 전문의 모셨습니다. 정형외과 전문의 김상훈 원장님 나와주셨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시청자분들께 인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정형외과 전문의 김상훈입니다. 날씨가 오후 들어서는 조금 그래도 이제 좀 선선해지는 기운이 도는데요. 돌이켜보면 6월 달에 굉장히 더웠을 때, 이제는 우리나라가 동남아시아 아열대 기후가 되는 거 아닌가, 막 이런 걱정 많이 했었는데, 관절이 불편하신 분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항상 걱정만 하시고, 내 무릎이 이렇게 아픈데 어떻게 해야 되지 고민만 하지 마시고, 시간이 지나가면서 천천히 대처하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니까요. 이렇게 선선한 기운 도는 것처럼 무릎 건강 잘 챙기시면서 오늘 건강 콜센터 시청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오늘 김상훈 원장님과 함께하면서 여러분들 건강에 가장 많이 도움이 되는 정보들 함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주목해 주시고요. 또 무릎 통증으로 힘들어하시는 분들 아래 나가는 번호로 지금 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자, 본격적으로 이제 원장님과 무릎에 대해서 말씀 나눠볼 텐데요. 우선 관절 가운데도 가장 많은 분들이 통증을 호소하는 부위는 역시 무릎이 아닌가 합니다. 맞습니다. 원장님, 우선 무릎의 구조부터 설명 부탁드릴까요? 네. 무릎 구조 그림만 보셔도 굉장히 복잡하게 돼 있는데요. 무릎이 하는 일을 생각해 보면 이렇게 복잡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가만히 서 있을 때는 몸무게의 반 정도, 50%를 지탱하고 있고요. 약간 빠른 속도로 걷거나 달리면 체중의 5배 정도까지 하중을 받는다고 정말요? 되어 있습니다. 간단하게 보면 허벅지뼈와 종아리뼈가 인대로 연결되어 있고 그 끝 단에는 매끈하게 마찰을 줄여주는 관절 연골이 분포되어 있고요. 네. 펴져 있고 이 관절 연골을 테두리 만들어준 연골이 또 두 번째 다시 한번 잡아주면서 이 전체 구조가 무릎 주머니 안에 들어가 있어서 정상적으로 굽혔다 펴졌다 하는 무릎 관절 운동을 만들어내는데요.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건 뼈의 끝단을 덮고 있는 관절 연골과 테두리를 만들어주는 반월상 연골 이 두 네. 가지가 손상되면서 퇴행성 관절염 또는 관절 마모 이런 것들이 시작되는 시초가 될 수 있으니까 이 두 부분의 그 손상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고민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 관절 주머니 안이 굉장히 복잡하고 서로 유기적으로 이제 관련이 되어 있겠죠. 이제 한 군데라도 고장이 나면 다 이제 순차적으로 망가질 수밖에 없을 텐데요. 자, 무릎 질환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은 역시 퇴행성 관절염입니다. 퇴행성. 그 말 그대로 연세가 좀 지긋하신 분들이 나타나야 될 병이다. 네, 맞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나이에 상관없이 많이 발생을 하더라고요, 원장님. 맞습니다. 그 어떤 단계로 진행을 되는 건지 궁금해요. 네. 저희가 보통 퇴행성 관절염의 진행 단계를 정할 때는 기본적으로 엑스레이 검사의 소견을 가지고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관절염 초기, 관절염 중간 단계, 그리고 관절염 말기 단계 이렇게 나누게 되는데 관절염 초기 단계에는 엑스레이에서 보이는 소견은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관절 연골이나 반월상 연골 이 두 가지 연골은 엑스레이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윗뼈와 아랫뼈가 엑스레이상에서 떠 있는 것만으로 정상 소견을 보이기 때문에 정상 초기 관절염 환자들에게서는 엑스레이 소견이 특별한 이상이 없습니다. 그런데 관절염 중간 단계에 들어가게 되면 엑스레이에서 이제 변형이 생기게 되는데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건 윗뼈와 아랫뼈 사이에 관절 간격이 감소되는, 줄어드는 이런 소견이 볼 수 있고요. 관절 끝단이 매끈하게 생겼던 관절들이 가시가 돋으면서 뾰족하게 튀어나오는 골극이라는 현상을 보이게 되고요. 이런 것들이 계속 치료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이 되면 결국은 관절염 말기 단계로 접어드는데 이때 관절염 말기 단계에서는 윗뼈와 아랫뼈가 부딪히고 마모되면서 패이고 그리고 관절 각도가 틀어지면서 정상적인 보행이 불가능할 정도로 변형이 진행되게 됩니다.
엑스레이 사진상으로도 그 뼈 변형이 굉장히 심하구나 하는 걸 느낄 수가 있는데요. 자, 기왕이면 좀 미리미리 앞당겨서 치료 잘 받으면 그렇게 심해지는 것은 막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원장님, 단계에 맞는 치료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퇴행성 관절염 환자들을 단계 그 진행 과정을 나누는 이유는 그 과정마다 각각에 맞는 치료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요. 네. 관절염 초기 환자들은 대부분 별다른 치료 없이도 증상이 좋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번 관절에 물이 찼다가 다시 그냥 쉬면 며칠 쉬면 없어지는 이런 것들이 이제 관절염 초기 환자들의 증상인데 네. 이때는 그 증상이 생기는 기간을 좀 단축시키기 위해서 빨리 치료하기 위해서 일상에 빨리 회복하기 위해서 관절염 약물 치료나 또는 물리 치료, 도수 치료 이런 것들을 시행하게 되고 네네. 관절염 중간 단계 환자들은 엑스레이에서 일단 변형이 관찰이 되고 의심되는 소견이 관찰된다면 치료보다는 적극적인 정밀 검사를 통해서 원인이 어디인지 정확하게 파악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예, 예. 그래서 그 원인에 따라서 각각에 맞는 치료를 해야 되는데 관절연골 손상 병변이 크지 않은 경우에는 주사 치료로 증상을 조절하면서 증식 주사 같은 보존적인 치료로 관절의 기능을 회복시켜주는 역할을 할 수 있겠고요. 네. 연골 손상이 비교적 명확하게 나타나고 수술적인 치료가 필요하다 또는 더 진행되는 것을 막아줄 필요가 있다. 이럴 때는 관절경 시술로 보통 시술을 하게 됩니다. 네네. 그리고 연골 손상이 굉장히 광범위하게 진행되어 있는 경우가 관찰된다면 그때는 관절경 시술을 포함해서 줄기세포를 통한 연골 재생술 이런 것들을 시행하게 되고요. 관절염 말기 환자들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정상적인 보행이 불가능할 정도로 관절이 망가지기 때문에 이때는 결국은 수술적인 치료를 피할 수가 없는데 경골근이부 절거술이나 또는 인공관절 치환술 중에서도 부분 치환술이 요즘 많이 시행되고 있는 치료 중에 한 가지입니다. 네. 언뜻 설명을 해주셨습니다만 중간 단계에 이제 상당히 많은 치료들이 존재하는 거를 좀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도 가장 보편적으로 많이 시행하는 것은 역시 주사 치료가 아닌가 싶은데요. 원장님, 그 가운데 증식 주사 치료 어떤 치료법입니까? 저희가 외래에서 흔히 시행하는 증식 주사 치료는 손상된 연골을 재생시켜주는 치료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손상 범위가 비교적 광범위하지 않고 경미한 환자들에서 관절을 잡아주는 인대 조직이나 또는 관절 주머니 조직을 좀 튼튼하게 강화시켜줘서 증상이 좋아지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치료인데요. 네. 구체적인 치료 방법으로는 고농도의 포도당 주사를 손상된 인대를 찾아서 그 주위에 주기적으로 주입해주게 되면 그 손상된 주변에서 고농도의 포도당 주사가 인위적으로 염증을 유발하게 되고 이 염증에 동반되는 성장인자와 재생치료 이 재생 과정들이 손상된 인대나 관절 주머니는 원상태로 복귀시켜주고 심지어는 원상태보다 좀 더 두꺼운 튼튼한 조직으로 재생시켜줄 수 있는 이런 효과를 보여주기 때문에 이런 효과를 기대하고 치료하는 방법입니다. 단순히 통증을 완화시키는 것에 그치지 않고요. 이제 근본적으로 인대를 튼튼하게 해주는 이제 효과를 가진 증식 주사입니다. 그 외에 이제 주사 치료니까 워낙 간편하게 시행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어떤 장점들, 특징들 기대할 수 있습니까? 네. 외래에서 흔히 간단하게 주사 치료를 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는다는 것이 그게 가장 큰 특징이고요. 두 번째로는 절개하거나 수술방에 들어가서 하는 처치가 아니기 때문에 흉터가 남지 않습니다. 세 번째는 고농도의 포도당 주사를 안전하게 주입하는 거기 때문에 감염이나 이런 예상되는 그 합병증이 없기 때문에 안전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네. 조직 재생 반응을 유도하는 치료 방법이기 때문에 근본적인 치료가 된다. 그리고 교과서적으로는 우리 몸에 있는 관절의 모든 부위에 적용할 수 있다.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한번 치료가 끝나면 다시 증상이 재발했을 때 약물의 그 내성이나 이런 것들을 걱정하지 않고 다시 치료를 시작할 수 있는 이런 반복적인 치료가 가능하다는 게 또 특징일 수 있겠습니다. 약물의 내성을 걱정하지 않고 반복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치료가 바로 증식 주사입니다. 네. 자, 실제로 이제 증식 주사를 맞고 치료가 되신 분들의 사례 궁금하시죠? 66세의 어머님께서 중식 주사 치료 받으셨네요. 66세 여자 환자분이시고요. 시술 전에 MRI를 보면 손상된 연골도 있지만 연골이 경미하지만 주로 그 큰 문제가 되는 건 관절 주변에 염증이 심해서 물이 많이 차는 그리고 그 물찬 염증 때문에 내측 측부인대가 굉장히 자극을 많이 받는 이런 환자였습니다. 네네. 그래서 무릎 안쪽에 통증이 심했고요. 그래서 주사 치료를 3회 정도 시행하고 다시 정밀 검사를 했는데 보시다시피
주머니 안에 차 있던 물이 다 빠져 있고 염증이 다 줄었고 내측 부인데도 탄탄히 재생돼서 증상도 따라서 좋아지는 이런 효과를 볼 수 있었습니다. 네. 66세 염증이 심해서 물까지 차올랐던 어머님 증식주사 치료로 아주 잘 회복된 사례 만나보셨습니다. 자, 방송이 진행되는 동안 많은 분들의 고민 전화가 걸려오고 있다고 합니다. 만약 걷거나 계단을 오르실 때 통증이 느끼셔지십니까? 혹은 무릎을 움직이려고만 하면 부딪히는 소리, 그리고 통증이 느껴지시는 분들 지금 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시청자, 네, 여러분의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예, 어머니 안녕하세요. 예. 올해 나이가 어떻게 하지 되시나요? 말아가면서 네, 어머니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많이 먹었어요. 86이나 돼요. 예, 많이 얼마나 드셨을까요? 86이요. 86세 우리 어머님이시고요. 아주 유쾌하십니다. 어머니 원장님과 인사 나누시고 어디 불편하신지 말씀해 주세요. 네, 어머니 안녕하세요. 예. 어머니 어디가 불편하세요? 무릎이요, 무릎. 무릎이 불편하세요? 예, 예. 아프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오래됐어요. 오래되셨어요? 병원엔 가보셨고요? 병원을 갔는데 갔다 저속에서 먼저는 그냥 그 약을 진통제만 먹으면 안 아파요, 안 돼도. 그러셨어요. 그래요. 네. 선생님이 근데 엑스레이 그것만 검사는 먹고 해보셨고요? 예? 엑스레이 검사는 해보셨어요? 안 해봤어요. 안 오고 그냥 그 약만 먹으면 그냥. 아유, 그래요. 어머니 그러면 예. 한 번도 엑스레이 검사 해보신 적이 없으세요? 예. 아이, 그러면 안 돼요, 어머니. 네. 엑스레이 검사를 먼저 기본적으로 해보시고 그 다음에 약을 타셔야지 약만 계속 먹으면 약이 필요 없을 수도 있고 약을 계속 그래도 복용하시면 안 먹으면 못 일어서는데 그것만 먹으면 일어서도 안 아파. 그래요. 어머니 그러면 약 드시는 거 좋은데 요즘은 진통제가 너무 좋아서요. 예. 약만 먹으면 바로 안 아파요. 야, 안 아파요. 예, 약만 근데 먹으면 계속 안 아파. 평생 동안 약을 드실 수는 없잖아요. 그죠? 여태 지금 몇 년을 먹었어요. 그랬어요. 어머니 그러면 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예. 날짜를 한번 잡으시고 가까운 병원에 가셔서 내 무릎이 어떤지 한번 엑스레이 검사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예, 예. 엑스레이 검사를 했는데 관절이 많이 안 좋습니다. 그러면 다른 예. 치료 방법이 있나요, 선생님? 이렇게 꼭 한번 물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왜냐하면 약을 진통제를 계속 드시면 예. 위장장애나 또는 소화기의 질환의 합병증이나 부작용 같은 게 생길 수 있어서 정형외과 예. 약은 특히 오래 드시면 안 되는 아, 약들이에요. 그렇구나. 예. 네. 예. 그러니까 어머니 꼭 오늘 전화하신 것처럼 시간 내셔서 예. 근처 병원에 가서 엑스레이 검사 꼭 한번 해보세요. 예, 예. 네. 예. 네. 감사합니다. 어머니. 네. 예. 갑자기 이제 약 많이 계속 드시면 안 돼요 하니까 목소리가 확 불이 꺼으셨어요. 어머니 예. 그동안에는 약 드시면 잘 조절이 되셨지만 어느 순간 이제 심해지게 되면 약이 잘 안 듣는 순간 또 올 수 있다고 합니다. 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가까운 병원 찾으셔서 우선 엑스레이만이라도 먼저 촬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예, 예. 예, 어머니 오늘 전화 주셔서 예. 고맙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니, 원장님. 보통은 이제 정밀 검사 안 받으신 분들의 사례는 굉장히 많았습니다만 이렇게 엑스레이 검사조차 안 받으신 분은 네, 좀 처음인데 당황스럽네요. 실제로는 이제 굉장히 심해져서 오시는 분들도 계시죠. 그럼요. 예. 제일 안타까운 건 이렇게 기본적인 엑스레이 검사를 안 하시는 건 우리가 나라에서 건강검진을 하는 이유가 암이나 이런 심각한 질환이 빨리 발견될 수 있도록 일부러 돈을 들여서 하는 거거든요. 네네네. 근데 심지어 이 어머니는 엑스레이 검사도 해보신 적이 없다고 얘기하시는 거는 마치 위암 검사를 위해서 건강검진을 평생 한 번도 안 하신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똑같은 위험성을 가지고 사시는 거기 때문에 건강검진한다 생각하시고 엑스레이 검사 해보시면 특별히 문제가 없을 수도 있고 안심이 되시면 진통제를 끊을 수도 있으니까요. 그럼요. 엑스레이 검사는 꼭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